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참 제가 여름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뭐 여름에 제가 이제 막 그 엄마 아빠 음, 엄마 아빠는 아니구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름을 더위를 안 타는데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에 한 장마 기간이 한 50일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어머 제가 그로 인해 뭐가 하나 있긴 있겠다 싶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억울하다.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물론 미안은 하지만 난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정말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억울하다고 억지로 부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억울할 만큼 이분의 죄는 아닌지를 한번 가름해보는 시간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누굴까요? 예. 자, 그분은 누구냐? 빈님이십니다. 빈님. 예. 그 여기 저 뭐야? 아무개의 husband 그 비 말고요. 예,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레인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님께서 저한테 너무 누가한테 고발을 당하셨대요. 근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평소에는 뭐 좋다 그러더니 자기가 요번에 좀 많이 온 건 사실이고 길게 온 건 사실인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 보고 마귀라고 하면서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비가 막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보통 그걸 수마라고 합니다. 수마. 뭐 거기에 마귀 맞자를 쓰겠죠? 예,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좋은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물의 마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죄를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정말로 이분의 억울함이 정말 억지인지 아닌지를 오늘은 한번 뭐 판사는 아닌데 한번 제가 중재를 한번 해보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셨던 빈님께서는 주로 어떤 분일까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아는 선에서의 비는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노래 속에도 있는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날, 뭐 이런 것도 있죠. 안개비도 있고요. 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또 보슬비, 뭐 이슬비하고 보슬비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슬비 따로 있고 보슬비 따로 있으니까 뭐 있긴 있겠죠. 그다음에 가랑비에 못 젖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가랑비도 있고요. 봄비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을비 우산소 가을비도 있고요. 여름비는 우리가 뭐 여름비라고 하지 않고 장마비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제 해가 쨍쨍 나다가 갑자기 오는 비를 우리 소낙비. 그 다음에 해가 쨍쨍쨍 나고 있는데 어머 해도 나는데 비도 오네 이러면은 뭐 여우비. 뭐 여우가 따라서 여우비인가? 왜 여우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주로 눈이 오니까 이제 겨울비는 뭐 겨울비도 있긴 있죠. 겨울비 뭐 김종서 씨가 부른 겨울비가 있는 거 보니까 겨울비도 있는데 자 여기다가는 겨울엔 주로 눈이 주인공이라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비 하면은 되게 이제 낭만적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비에 산성이 들어있어 산성비 머리에 안 좋고 뭐 탈모에 안 좋다 해갖고 그러신 분은 없는데 이제 저희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일부러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은 비만 오면은 막 비를 막 맞으면서 막 영화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비 맞고 막 여친 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뭐 옛날에 뭐 소나기라는 뭐 그런 이제 소설도 있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비하면 낭만
그래서 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뭐 이래갖고 이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알러나 모르겠는데, 내가 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도, 노래를 좀 잘하셔야겠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요? 한번 이제 소개팅을 해갖고,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을 주말에 했겠죠? 예.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왔어요. 그때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라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노래를 너무 망쳐놓으셨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는 우리 인간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친숙하고 함께 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적당하게 골고루 오지 않으면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마귀로 바뀌어요. 수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평균 뭐 강수량이 보통 이제 1200mm에서 뭐 한 1500, 1600mm 사이로 이렇게 뭐 보통 오고 그것에 뭐 꽤 많은 한 3분의 2 가량이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이상을 넘어서 좀 굉장히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한테 죄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라는 존재는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뭐, 우리 물 부족, 물이 없으면 이제 인간이 생존을 할 수가 없고 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최첨단 뭐 화성에 가는 뭐 이런 시대가 와도 화성에서 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로 생존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이 비라는 존재는 인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안 오시면 가뭄이라고 하고요.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홍수라고 하죠. 네. 주로 이제 비가 너무 안 왔을 때 가장 힘든 계절이 사실은 뭔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농번기 때 이제 사실은 비가 안 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일단 그 한 해에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식량난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이제 공기가 가뜩이나 보면은 건조한데 그 건조함이 너무 이제 심해져서 산불이 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날, 뭐 몇 달, 뭐 계속 산불이 나잖아요. 그 산불을 진화해 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한테는 이제 식수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한급수를 하면서 이제 생존권을 위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안 오시면 우리가 뭘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제발.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비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만큼 비를 간절하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골고루 인간이 필요할 때 적당히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건 또 갑자기 장마철이나 어느 특정 딱 시기에 그냥 막 쏟아버. 아까 거기 비의 종류 중에 사실 이 홍수를 만들어내는 비는 장대비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폭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폭우의 형태는 이제 막 장대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이제 장대비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이제 보통 홍수가 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침수가 되고 뭐 비니 뭐 집이니 뭐 차니 다 잠겨버리잖아요. 침수가 되고 산사태 때문에 또 모든 마을이니 사람이니 집이니 뭐 농작물이니 다 매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생명도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농사 기껏 열심히 지어놨는데 다 망치고 그러면 농부들은 그 해 먹거리를 다 잃어버리니까 생존이 힘들고 집이니 뭐니 다 파손되니 살 곳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온갖 쓰레기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속에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 뭐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인간이 생존하는데 정말 많은 고통을 주는 게 홍수예요. 근데 홍수의 주 물질은 뭐예요? 비다 보니까 비가 요번처럼 많이, 그것도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길게 오시다 보니까 고소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정말 비가 고소를 당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면 뭐 벌을 줘야 된다는 의미겠는데 정말 벌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무죄인지를 나한테 판결해 달래. 나 판사는 아닌데 뭐 판결이라기보단 한번 저더러 이제 두 파트의 얘기를 듣고 진단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갖고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 어떤 분이신지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분을 누구를 모시겠어요? 그러면 요즘처럼 대면도 어려운데 사람을 부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그냥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분이신데, 엄마 얼굴이 술 드신 것도 아닌데 요즘 열받으셨나? 왜 이렇게 빨개지셨나요? 예, 너무의 검사님이십니다.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의 검사입니다. 네, 너무의 검사님이시고요. 자, 또 한 분은 모셨습니다. 네, 비님, 레인 비님이 오셨습니다. 자, 비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오신 비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말씀을, 왜 이 너무의 검사님께서는 비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비 변호사님은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억울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너무의 검사님부터 말씀하시겠어요? 네. 아니, 이거는 검사고 나발이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번에 원래 장마 기간이 한 달 남짓 되잖아요.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200mm에서 1500mm가 오는 게 정상이고요. 장마철에 오는 게 한 700에서 1000mm 사이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간당 110mm 이렇게 해서 몇 시간씩 쏟아부니,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뜩이나 코로나니 뭐니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도대체 막 침수돼서 농사진 거 다 썩게 만들고 집 잃어버리시고 또 몇 명 또 생명도 잃으시고, 지금 그분들의 한숨 때문에 제가 이 비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묻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고통받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죄가 있으면 죄에 합당한 벌금을 내리던, 아니면 벌금이 어려우면 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니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다짐이라도 각서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받는 고통은 이중고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이시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지으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재건을 하시려고 하면 또 비가 오고, 또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 이분들은 도대체 누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그 씨름의 사실은 가장 핵심인 것은, 아니 원래 오시던 대로 장마 기간 한 달 25일에서 그 사이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50일이 넘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너무했지만 진짜 이번에 2020년에 오신 비는 하도 해도 너무하시다 해서 제가
분명히 B는 뭐가 억울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가 있다. 그래서 다짐이라도 받아야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셔도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뭐 들어보시나 마나할 거예요. 당하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자, 노무현 검사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네요. 사실 이번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수해를 직접 당하신 분들이 가까이 계시진 않지만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아우, 막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또 이제 태풍까지도 오다 보니까 이거 참 뭐 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시는 B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제가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제 정비가 돼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저도 바라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2020년도에 좀 과하게 머물러서 많이 내린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많이 머물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 소리 들으면서 그 불면증이신 분들이 잠을 이렇게 다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뭐 연인 사이에 그러면 낭만적이기도 하고 다만 제가 이제 오는 때가 너무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오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아니 그게 제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온 건 사실인데 자, 첫 번째는 제가 1984년도에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020년보단 적게 왔어요. 적게 왔는데 그때 한참 그 한강 하구에 그 저지대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망원동, 풍락동 뭐 이런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이제 각성을 이렇게 막 하시면서 뭐 이래저래 이제 나라에서도 여기는 이제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2020년도에 훨씬 더 많이 왔잖아요. 근데도 끄떡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온 건 알겠는데 그래서 침수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아니 자기네들 편하겠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뭐 검증도 안 된 4대강 만들어 놓고 또 뭐 태양광 한다고 산다 깎아 놓고 뭐 돈 벌겠다고 골프장 해 놓고 그리고 또 제가 들어보니 아니 그 지대가 낮으신 분들이 계속 침수가 반복되니 우리 마을 이전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좀 몇십 년대 들어주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안 들어주겠어요? 표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별로 안 쓰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은 아니고 제가 그런 존재는 아닌데 자 보세요.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1도로 올려놨습니다. 거의 저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이 인간들도 1도 2도 이 열이 오르면 이 몸 상태나 이 머리 정신 상태가 이게 건강할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나름 피해자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한꺼번에 막 오려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저도 가슴이 아파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부메랑처럼 그 후세가 이렇게 힘든 고통을 받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온 저보고만 계속 잘못했다고 하니 저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근데 그 하늘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인간이고요. 그 몇 대에 걸쳐서 이 100년에 걸쳐서 자기네들 편하겠다고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인간도 그 잘못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뭐 쌈박질만 하고 이 수혜받으신 분들한테는 관심도 안 갖고 저도 열의를 받습니다. 물론 제가 정도를 못 맞춘 건 잘못이지만 저는 그게 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너무의 검사님께서 다짐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상태면 저 장담 못합니다. 인간들의 협조 그리고 인간들의 각성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살핌 관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내년에도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내년에는 제가 또 너무 안 온다고 또 제발 오게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제 탓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인간들도 같이 각성하셔서 피해받으신 분들 빨리 복구시켜드리고 그리고 재방 방지를 위해서 제발 좀 노력들 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말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단 이 비부는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도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인간들보다는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를 일으킨 거는 비가 맞아요. 근데 이 비라는 존재는 그냥 물이에요. H2O 맞겠죠? H2O 물이에요. 그 존재를 이렇게까지 무차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도 인간의 우리 전대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이상고온 그 다음에 기후의 진짜 이 완전한 변화 약간 안 좋은 쪽의 변화로 인한 결과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다짐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저는 그 비 변호사님의 말씀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쏠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거 철저히 하고 제발 좀 니 탓 내 탓 좀 하지 마세요. 도대체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뭐 답도 안 나오는 니 탓 내 탓만 하고 있다고 이게 뭐 죄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린 많은 양의 비는 분명히 고통을 주긴 했지만 비가 온전히 다 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비는 무죄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 자연의 아마 부메랑 같은 복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답을 들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늘 탓, 자연 탓 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만들어둔 우리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곡도요, 비와 관련된, 비는 좀 요번에 많이 내려서 좀 속상하긴 했지만, 비와 관련된 아주 상큼한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자친구라는 그 걸그룹이 부른 노래예요. 빨간 우산이라는 노래인데요. 되게 상큼해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 비가 낭만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마귀라는 수마라는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게 우리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